세계 경제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조황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제가 최근 다리를 다치다 보니까요. 그렇죠. 병원까지 가기도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심지어 병원이 없는 산속이나 외딴 섬 혹은 바다 위 배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주목받는 기술이 바로 원격 의료인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해외에서는 벌써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한 공연장. 그런데 잠시 뒤 갑자기 폭탄이 터지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구조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의료 키트를 실은 드론입니다. 사람들은 화상으로 연결된 의사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응급처치를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행히 실제 상황은 아닌데요. 충분히 그럴듯하죠. 한 기술업체가 원격 의료 시스템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원격 의료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원격 의료를 도입해서 보험 혜택도 주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전체 진료의 6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보편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200km 떨어진 띠엔옌입니다. 산악지대라서 병원에 가려면 차로 2시간을 가야 하는데요. 네. 2012년 원격 진료를 시작한 이후 간단한 처방은 물론 수술도 가능해졌습니다. ứng dụng cái công nghệ telemedicine hội chẩn và điều trị từ xa, hướng dẫn điều trị từ xa thì chúng tôi giúp cho những người dân, đặc biệt người dân tộc thiểu số, vùng khó khăn. 최근엔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진료 앱도 인기입니다. 영상 통화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간단한 시스템인데요. 의약품 처방과 함께 구매도 가능합니다. 한 원격 진료 앱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만 200만 명이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도 지난해 원격 진료를 허용을 했잖아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규제를 앞다퉈 푸는 배경이 뭘까요? 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자들의 편인데요. 네. 장애인과 노인, 도서 벽지 주민 등 의료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병원의 서비스의 효율성 차원입니다. 불필요한 의료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적에서입니다. 중국 정부도 2016년에 원격 의료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도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중국에서는 온라인 병원도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원격 진료와 약 처방, 건강관리 등 각종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중국 전역에서 모두 158곳이 운영 중입니다. 네. 그리고 광둥성 온라인 병원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자만 4만 명에 달합니다. 因为现在国家推这个分级诊疗，我们就用远程医疗方式呢是最好践行这种分级诊疗和医联体的最好一种，同时解决了看病难、看病贵的问题。 중국에서는 원격 의료에 인공지능 기술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원격 의료에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는 중국의 한 의사가 5G망을 이용해서 3,000km나 떨어진 다른 병원의 환자를 로봇팔로 수술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특히 원격 의료의 핵심으로 꼽히는 5세대 통신 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5G망에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5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면서 2030년까지 490만 개의 5G 기지국을 세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措施在一些偏远地区，实际上是通过建设1、2张网络来覆盖这个偏远地区的5G业务。 이 고령화가 빨라지면 원격 진료 수요도 늘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의료진이 부족하면 원격 진료에 대한 의료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유럽 쪽 이야기인데요. 프랑스가 원격 의료를 전격 허용한 배경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의료진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건데요. 지난해부터는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하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이미 원격 진료가 일상화됐습니다. 수도 헬싱키에서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간호사가 한번 방문할 때마다 드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6만 원 정도인데요.
원격 진료 이후에는 약 6,500원으로 줄었습니다. 덕분에 헬싱키시는 지난해 120억 원가량의 세금을 아꼈습니다. Workload at the home care services who make the physical visits to the clients so that the clients don't have to wait so long to get their morning pills, for example. 핀란드 정부는 특히 구축한 빅데이터를 원격 의료 시스템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의료 기록을 열어서 볼 수 있고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전자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각국이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원격 의료를 도입하면서 관련 시장은 2025년에 우리 돈 60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인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오진 등 의료 사고의 가능성이 높고 또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